매매를 하는 경우 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 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공인회계사 이신욱 회계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희 텍스 시즌도 끝나 조금 여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이제 다시 또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됐는데 네. 우리 한인들이 세금 문제, 텍스 문제 네.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점이 있나요? 일단 세금 보고가 네, 하지만 네, 이게 네. 끝이 아니고요. 네. 세금 보고에 대해서 만약 추후에 네. 뭐 추가적으로 IRS에서 네. 또는 주정부에서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네, 네. 일단 그 보충 자료는 네. 그 한 몇 년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이 세금 자료는 항상 킵을 해놓는 것이 좋다. 그렇죠. 당연히.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요즘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네. 지난 그 팬데믹 사태 때 2년간 네네. 그 PPP 론이라든가 그 PPP 혜택, 각종 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뭐 뒷조사를 하니 또 어떤 증명을 해봐야 되니 뭐 이런 네. 문제가 있는데 네.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뭐 정황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정확하게 뭐 신문지 상에서도 네네. 아시겠지만 네. 혹시나 그 서류가 잘못돼서 뭐 네. 추가적으로 뭐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네네.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뭐 특별하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네. 많은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하지만 그렇군요.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네. 대로 네. 그 관련돼서 만약에 제출한 뭐 이 정보가 네. 있다면 그것에 대한 보충 자료는 언제든지 킵을 해 놓으시고 네. 그리고 최소한 3년 이상은 네. 보관을 하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에 오피스를 두고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 올해 텍스 세금 네. 문제가 뭐 부동산, 자동차 등등의 세금이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예년과 비슷합니까? 그럼 예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렇지만 저 페어팩스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네. 부동산 세금은 오히려 줄었어요. 네,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솔직히 실질적으로 네. 그 세금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네. 뭐 납세자분들은 네. 그렇게 많은 체감은 하지 못하실 겁니다. 네. 그 특히 우리 저 비즈니스하는 한인들이 네네. 좀 세금을 절감하고 절약하고 네네.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만 비즈니스에 도움을 얻었으면 세금 절약 방법이 특별히 있습니까? 세금 절약 방법이라는 거는 네네. 특별하게 뭐 그렇게 정도가 그러니까 뭐 특별한 뭐 이런 게 네, 없고 정석이 있는 게 정확한 아니고, 거는 네. 그 자료 네네. 자료 정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연말에 가셔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네. 평소에 네. 이런 연중에 꾸준하게 뭐 주기적으로 네. 자료 정리를 하셔서 네.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네. 관련된 비용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네. 그 담당하시는 회계사님, 거래하시는 회계사님 또 네, 네. 그런 분들과 전문가들과 네, 네. 상담을 하시면서 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회계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인들 중에는 물론 뭐 자영업자 비즈니스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네. 또 1099이라는 걸로 또 그렇죠. 사업을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죠. 그분들이 올해 특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예년과 비슷하게 그냥 예년과 그렇게- 비슷하다고 볼 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꾸준하게 점검을 하시고 네, 뭐 가령 뭐 제한한다면 뭐 1년에 한 최소한 뭐 반기별로 네네. 뭐 회계사를 한번 아. 연말에 네. 가기 전에 네네. 한번 만나보시는 거 네. 그리고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꾸준히 그러니까 네. 그 회계사하고 이제 어떤 상담 의논 상담과 또, 예, 의논, 그런 걸 하시는 게 좋다. 그 상담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 본인들이 몰랐던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 미리 연중에 그 세무 보고 때 네네.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네. 연말에 가기 전에 네. 한 번이라도 좀 찾아보고 네네. 또 상담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많은 우리 한인들 중에 네네. 그 조국에 본국에 네. 이렇게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중 국적자는 그나마 좀 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법규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게 나와서 좀 쉬운데 네. 이중 국적자가 아닌 사람이 네. 한국에 어떤 대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럴 네. 때는 어떻게 이 한국과 미국에 다 신고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그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네네. 매매를 하는 경우 당연히 보고를 해서 네. 세금을 납부하시고요. 네. 미국에서는 네. 일단은 그 미국의 시민권자나 네. 영주권자 또는 네. 미국의 거주 외국인이라면 네. 전세 그 해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만약에 네. 한국에 뭐 영주권을 받고 네. 시민권 받기 전에 그 부동산이 네. 있었던 것을 갖다가 영주권이나 시민권 받은 후에 판매하셨다고 쳐도 네. 그것은 그 이후에 네. 보고할 의무가 있는 연도에 대한 네. 소득이었기 때문에 그걸 네. 당연히 보고를 하시고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예. 다행히도 네. 한국과 미국은 조세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중 과세는 없습니다. 이중 부담은 없으니까 네. 편하게 일단은 이런 납부를 네, 할 수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세금을 네. 양쪽에 한국과 네. 미국에 다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쪽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양쪽에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보고를 하시고 네, 네. 그런 다음에 미국에서도 네. 이 정도의 미국식으로 네. 그 소득을 계산한 다음에 네. 미국식으로 이제 세금이 계산되고요. 네네. 그런 다음에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A라는 한인이 네네. 한국의 어떤 그 주택을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네네. 여기서 우리가 50만 불을 이제 한국으로 보냈다. 네. 그럴 때는 양쪽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낸 걸로 끝이 나는 건가요? 일단 보낸 것 자체로는 네. 본인 소유의 계좌로 보냈다면 네. 그거는 그냥 트랜스퍼일 뿐이고 네, 특별하게 네. 소득이나 그런 발생이 되지 소득이나 네. 이벤트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것이 본인 소유의 네. 계좌로 만약에 그 해외에 네. 계좌로 들어갔다면 네. 그 최소한 그 해에는 네. 최소한 그 금액만큼은 50만 불이라고 네네. 말씀하셨으니까 예, 예, 그만큼 그렇죠. 그 밸런스가 생긴 거잖아요. 네네. 정부가. 네. 그러면 그 해 말에 그 다음 세금 보고 시에는 네. 해외 계좌에 대한 보고는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는 양쪽을 다 이렇게 하셔야 처리를 해야 하지만 된다. 그렇지만 네. 보낸 것 자체로는 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올해 이제 특별히 우리 네. 한인 납세자들이 네. 뭐 개인이나 아니면은 뭐 또 자영업자나 네네. 어떠한 문제를 좀 더 주의 깊게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어떤 자료 이제 보관 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거를 좀 조심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조금 전에 뭐 말씀하셨지만 네네. 즉 본인이 네. 이 소득이 보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또 모르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령 요즘에 최근에 네. 많이 있었던 이 가상자산, 네네. 가상 토큰과 관련돼서 네. 이 부분을 갖다가 그 가상화폐. 가상화폐 네네. 갖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네. 그렇죠. 그리고 뭐 부동산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네네. 대해서 처분을 했는데 그렇죠. 과연 보고를 해야 되나? 네. 그리고 한국에 임대소득이 있었는데 네.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 네. 솔직히 많은 고민이 있으시는데요. 네. 그래서 고민도 있으시고 모르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최소한 연중에 네네. 세금 보고 때문이 아니고 연중에 한번 네. 그 본인 거래하고 있는 회계사분을 갖다 한번 만나셔서 네. 전반적으로 본인 상황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조금 확인해보는 네. 그 시간을 가지면은 네네. 조금 나중에 네. 있을 그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일에 그렇죠. 대해서 대비할 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만약에 우리 네. 저 시청자들이나 동포들이 네네. 그 이신욱 회계사께 네네. 어떤 상담이나 문의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려면 네. 번호로 어디로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저희 그 사무실 네. 그 전화번호는 703-345-9594입니다. 네, 에난데일에 있죠? 에난델에 있고 센터빌 있고 메릴랜드에도 있으니까 아, 에난데일, 언제든지 세너빌, 메릴랜드. 또한 네. 저희 그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네네. 거기서 바로 채팅이나 그 메시지를 주고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대표 번호가 몇 번이라고 다시 한 번요. 703-345-9594입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청자들에게 네네. 이 텍스 문제, 세금 문제와 관련돼서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도 인사 간단히 좀 해주시죠. 우리 한인 시청자들이 네. 이런 세금을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네. 관리하고 잘해서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그 보고라든가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그렇죠. 지켜주는 게 좋죠. 그렇죠. 그 세금 보고를 하실 때는 네네. 일단은 그 1년에 한 번 본인이 그 일기장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가계부를 갖다가 네. 그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제 1년치 넘는 네. 접는 네네. 그런 이제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매달 네네. 이렇게 꾸준하게 네. 본인의 그
이러한 소득 또 비용 그리고 또 혹시 라이프타임 이벤트가 있었는지 네네. 결혼했던가 아니면 네. 자녀를 낳았던가 하든 은퇴를 했던가 그런 거 자체가 네. 모든 세금 보고 시에 다 그 검토 사항이 되니까 일일이 한좀 그런 걸 꼼꼼히 기록하셔 평소에 네네. 기록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세금 보고 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세금 문제, 세금 문제, 세법 문제와 관련돼서 네. 다시 한번 이신욱 회계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고 시에 다 그 검토 사항이 되니까 일일이 한좀 그런 걸 꼼꼼히 기록하셔 평소에 네네. 기록해 놓으시면은